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56년 4대 대통령 선거야. 4대. 근데 4대 대통령 선거는 요거 이제 하나 여러분 주의가 뭐냐면, 자,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인조, 5인조 조별투표, 그 다음에 뭐 사전투표, 그 다음에 야당 참관인 축출, 그 다음에 투표함 바꿔치기, 뭐 이런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최악의 선거야. 그래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됩니다. 됐죠? 자, 3인조, 5인조 이제 투표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 뭐 이승만 각하랑 뭐 이기붕 선생님이 뽑혀야 돼, 찍어야 돼. 그러면서 막 머니 하면서 막 돈도 넣어주고 뭐 고무신도 사주고 막걸리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도 받고 내가 막걸리도 뭐 이제 한 잔 얻어먹고 고무신도 선물로 받고 했지만, 근데 실제 투표장에 가서 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기붕 이승만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야당 후보,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조를 만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돈을 준 사람이 조장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조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인조, 5인조, 7인조 이렇게 해서 투표장에 갈 때 조장이랑 만나서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현대사회에서 보통선거에 우리가 선거의 4대 원칙이라 그럴 때 보통, 직접, 그리고 비밀, 그리고 평등, 뭐 이렇게 이제 뭐 4대 원칙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개 중에 하나가 비밀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후보를 찍는지 아무도 볼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만약에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은 학교에서 학생 선거 투표도 해봤죠. 그래서 그런 거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연습시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이 쳐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데서 내가 찍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찍은 나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거잖아. 근데 조장이 따라가서 이거 찍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같이 들어가기 좀 좁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투표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고, 조장은 얼굴만 들어가면 돼. 왜냐면 누구 찍는지 나한테 보여주면 돼. 왜? 나한테 돈 받았잖아. 맞죠? 이게 조별 투표예요. 사흘 사전 투표는 뭐냐면, 그 투표함 밑에, 왜냐면 여러분 진짜 그 도시의 어떤 뭐 한 지역에서 선거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투표하진 않잖아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40% 정도는 미리 이승만 이기붕이 표가 밑에 깔려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실제로 투표 당일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요거 이제 요 4대 선거를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 그러거든요. 3.15 부정선거. 이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3.15 부정선거 할 때 보면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여러분 60%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 60%가 넘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 투표 숫자가 전체 그 도시의 인구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표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 개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표를 막 오히려 깎아서 내리고 막 별생 쇼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역사상 최악의 선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근데 왜 이기붕이냐? 왜 이기붕이냐면,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면 조병옥이거든요. 조병옥. 아까 조봉환 말고요. 조병옥. 이 조병옥은 친미파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자유당에서야 뭐 당연히 이승만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선거를 또 한 달 앞두고 조병옥이 심장마비로 또 죽어요. 그래서 진짜 또 어부지리가 된 거야. 가장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라진 거예요. 됐죠? 그리고 오늘날 현행법이랑 달라서 당시에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 등록, 그러니까 후보 등록 기간이 있죠. 그 등록 기간에 딱 등록 기간이 지나고 나면 후보를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장면은 그래도 부통령 됐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조병옥의 개인적인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후보를 차라리 장면을 대통령 후보로 옮기고, 부통령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부통령은 딴 사람을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그렇게 못합니다. 그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만약에 지금처럼 유고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냥 이승만 당선되는 상황이잖아. 앞에 3대 대통령 선거랑 지금 4대가 똑같아졌잖아.
맞죠? 그런데 부통령에 왜 이들이 집착했냐면 당시에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셨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진짜로 탄핵이 됐죠. 근데 탄핵이든가 아니면 대통령 심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로 갑자기 사망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대통령의 유고시, 오늘날 현행헌법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뽑히는 거야. 그런데 당시 헌법은 안 그랬어요. 당시 헌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부통령 후보 있죠? 이 사람들도 국민회의에서 뽑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통령의 유고시 자녀 임기는 부통령이 한다. 부통령이. 그러니까 왜 3.15 부정선거에서 자유당이 이기붕한테 집착했냐면 당시에 우리 각하께서 춘추가 너무 많으신 거야. 우리 각하의 춘추가 여러분 참고로 그 45년 광복할 때 이승만이 우파의 원로였어요. 이승만이 45년 8월 광복의 그날 나이가 70이었어요. 김구가, 백범 김구가 딱 한 살 어려요. 69. 한 살 차이거든요. 둘이 잘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김구가 사석에서 항상 이승만을 보면 형님 이렇게 부르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둘이 같이 이제 많이 참여했는데 항상 상석을 이승만한테 양보했어요. 우리 김구 선생이. 그런데 지금은 45년에 70이었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60년이죠. 자, 지금 60년 됐으니까 지금 우리 각하의 춘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각하의 춘추가 85세야. 됐죠? 그러니까 자유당이 정말 불안한 게 뭐였냐면 당시에 자유당이 왜냐면 조병옥이 죽었기 때문에 이승만 어차피 당선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하께서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각하가 춘추가 너무 많이 들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각하 신변성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자녀 임기는 누가 한다고? 부통령. 근데 부통령은 국민들이 이기붕을 정말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부통령은 아무리 봐도 누가 될 것 같아? 장면이 될 것 같은 거야. 지난번에도 장면이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 장면이 되면 이거 잘못하면 죽 서서 개 주는 거잖아. 이승만 각하께서 대통령 각하께서 분명히 당선은 됐는데 만약에 신변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은 장면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부통령의 장면이 자녀 임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붕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무리한 부정선거라던 자 이제 4구로 갑니다. 이게 3.15 부정선거고요. 그 당일날 마산에서 의거가 일어나요. 근데 이 마산에서만 7명인가 8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강경진압에서.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이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4.19 그러면 김주열을 기억하셔야 돼요. 87년 6월 민주항쟁 그러면 박종철을 기억하고. 됐죠? 그래서 이 김주열, 마산상고 1학년 당시 17세 소년인데 체류탄을 얼굴에 맞고 죽었는데 당시에 체류탄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쏘게 돼 있는데 근데 그냥 직각으로 쏴요. 직각으로.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도요. 그냥 직각으로 쐈어요. 그때도. 그때 내가 뭐 여러분 대학 다닐 때면 해봐야 몇 년 됐겠습니까? 그쵸? 네, 잘못됐어요. 좀 됐어.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 전에 언제죠?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 농민 시위하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백몽 씨라고. 그 물대포 쏘는 거 영상으로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텐데. 물대포 그거 위험하잖아. 근데 사람 쏴가지고 사람이 물대포 맞고 거의 기절한 것처럼 쓰러졌는데도 쓰러지는 사람을 향해서 물대포 계속 쏘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 그러다가 진짜 그 분이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물대포 사건. 이거는 그렇게 많이 된 거 아니야. 이명박 정부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하게 사람들한테 막 쏘는 거야. 근데 당시에 체류탄 탑이 세거든. 그 체류탄 쏘았는데 김주열한테 얼굴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왼쪽 눈부터 시작해서 약간 오른쪽 머리 쪽으로 해서 뚫었긴 뚫었는데 살짝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뚫고 이렇게 박힌 거죠, 여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어린 거야. 17세 소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언론사에 나가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거 볼 때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이들이 황당한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안 되겠다. 이 사건을 묻어야 된다. 그래서 시체를 유기하기로 결정을 해. 여러분 마산이 바닷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는 척하면서 이미 숨졌거든. 그러니까
이 김주열의 시신을 푸대기에다 넣어서 거기다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유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 20일 정도 있다가 이 시신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위로 떠오른 거야. 이러면서 마산이 발칵 뒤집혀. 됐죠? 이러면서 이제 마산에서 2차 마산의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2차 마산의거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됐죠? 그리고 서울에서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요. 이게 4월 19일 우리가 피해 화요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서울에서만 여기서 130명 이상이 그러니까 경찰들의 강경 진압 속에서 죽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고 이제 점점 피해가 확산되자 대학 교수단이 4월 25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4월 26일 오후에 미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발표합니다. 향후에 미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그리고 군대에게 사실 진압을 위한 투입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도 군대도 출동 명령을 거부해요. 그렇죠? 이러고 나니까 이승만은 이제 이 시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월 26일 오후에 이승만이 전격 하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원했다면 물러나겠다. 됐죠? 자, 이제 결과 의의 갈게요. 자, 결과. 이승만의 하야. 자,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불러요. 시작. 되죠? 자, 그러나 미완의 혁명이었다는 건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승만의 하야 이후에 허정과도 정부 하에서 3차 개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선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원내각제 3차 개헌에 의해서 자 의원내각제 장면내각이 출범하는데 1961년 지금 우리가 1960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61년이 되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 정변. 됐죠? 그래서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완의 개혁이 되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 자, 진행 과정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정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1차, 2차 개헌, 1차 개헌, 발췌 개헌, 2차 개헌, 사서위 개헌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1차 개헌, 2차 개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4.19 혁명. 됐죠? 네, 그래서 이건 이승만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승만 정부가 따로. 그 다음에 장면 내용은 좀 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4.19 혁명의 약간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갑니다. 자,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 허정과도 정부에서 허정과도 정부 가볍게 자, 3차 개헌이 이루어져요. 3차 개헌. 됐죠? 자, 근데 3차 개헌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예요. 근데 1차 개헌에서도 이거 발췌 개헌에서도 약간 형식적으로 이승만이 넣었다가 선거는 안 했다 그랬죠? 여긴 합니다. 그래서 민의원과 참의원, 국회의원이 두 종류로 뽑히는 거야. 그래서 양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민의원이 진짜 국회의원,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제 하원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참의원이 이건 대선거구에서 뽑혀요. 그래서 민의원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이제 선거도 실제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렇게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총선의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해요. 의원내각제라는 게 지금 일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입법부의 다수당이 넘어와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원내각제죠. 자,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여러분, 의원내각제 우리가 장면내각이라고는 하지만, 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윤보선. 그래서 1대, 2대, 3대가 이승만이고요. 4대 뽑힌 건 이거는 부정선거니까 무효가 된 거야. 그래서 윤보선이 4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실권이 없어요. 왜냐면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왜 뽑았냐? 대통령은 외교에 관련된 일부 업무만 하는 거야. 왜냐면 의원내각제 나라가 보통은 왕실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이 내치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부 외교 업무만 하는 대통령을 뽑은 거야. 가장 중요한 내치권, 치안권, 그리고 군대 통수권은
당시에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총리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면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장면내각인 거예요. 되죠? 자, 그러나 장면내각은 출범하면서부터 이건 이제 이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이 공화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신구파가 분열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구파가 신민당이라 그래서 따로 정당을 만들어서 나가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경제가 워낙 당시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이 막 여기저기서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잖아. 독재 정권에서. 막 이렇게 폭발돼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됐죠? 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야기되고 그 과정에서 군부에게 명분을 준 거야. 됐죠? 그래서 일부 군인들이 주도하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 4.19 장면내각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수칭 개헌안 요 문제 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대표 기출문제 하나 보시죠. 정부의 개헌안 통과로 인정됐다 하고 나왔는데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뭐라고요? 135표의 찬성표가 던져졌대. 그래서 203석 중에 자 135표니까 자 3분의 2가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3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135.3333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계산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단수는 계산 안에 넣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 3분의 1. 요건 넣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 3분의 1을 빼면 실제로 135표는 개헌안이 그러니까 실제로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가결, 통과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이러면서 이게 신문에 지금 발표되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느낌 맞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4.4 5.2 개헌, 2차 개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 때 4.4 5.2 개헌이네요. 자, 그럼 이 개헌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게요. 자,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여러분, 의원내각제는 아까 말씀드린 3차 개헌. 얘는 4.19 혁명의 결과야. 4.19 혁명의 결과. 의원내각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요건 아직 안 배웠는데 요거는 7차 개헌. 됐죠? 이게 공포의 유신헌법이야. 자, 당시 개헌은 대통령의,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영원히 없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정답이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잖아. 자, 이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임 대통령, 요거는 나중에 전두환, 신군부가 하는 8차 개헌이에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됐다. 요거는 개헌안이 아니라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재헌헌법의 규정이죠. 됐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